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 예고한대로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종류도 워낙 많고요,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항목도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알기에는 여러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알아야 될 것들, 이 부분만 몇 가지만 꼽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테니까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트랜듀서라고 얘기를 해요. 신호 변환기. 스피커도 마찬가지 트랜듀서예요. 신호 변환기예요. 스피커는 정기적인 신호를 소리의 신호로 바꿔주는 거고요. 마이크는 소리의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마이크일 거예요. 마이크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장 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가장 큰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마이크 종류는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는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구동하게 하려면. 자, 한번 구조를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소리의 신호를 움직여주는 그 막이 있을 거죠. 그 막을 다른 말로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어그램. 네. 그 막을, 소리가 막 움직여줘서 그걸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이스 코일이 있고요, 전자석이 있을 겁니다. 그 코일과 전자석을 통해서 미약한 아주 작은 신호의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별도의 어떤 전기 신호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구조처럼 마찬가지죠. 소리의 신호를 움직여 주게 되는 다이어그램은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백플레이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그 다이어그램과 백플레이트 사이의 간격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른 그게 이제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 공간이. 그래서 전기를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방전했다, 이런 식의 어떤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어떤 전원선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팬텀 파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C 전원일 거고요. 48V의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콘덴서 마이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전기 신호가 안 들어가는 것, 콘덴서 마이크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팬텀 파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팬텀 파워에서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즘에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해야지, 만약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이크를 금방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콘덴서 마이크, 팬텀 파워를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마이크가 SM87 베타 마이크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보컬 싱어용 어떤 콘덴서 마이크가 되겠죠.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은 3개의 발이 있을 거예요. 그쵸? 3개의 발이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 이 회로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단자를 표시를 한 거고요. 단자를 표시를 한 거고, 거기서 잘 보시면 2번, 3번에 플러스 48V의 전원이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번은 뭘까요? 그라운드죠. 어떤 신호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라운드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2번 단자에다는 플러스 신호가 가고요, 3번 단자는 마이너스 신호가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을 구동하기에는 전기 신호가 갈 거예요. 48V의 신호가 갈 거예요. 이 제품을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이크, 코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 마이크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트랜스포머에까지 갔을 때에 플러스 48V, 마이너스 48V 같이 있기 때문에 감쇄가 돼서 정기적인, 이 제품에서 전기가 누설되지는 않아요.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3발짜리를 쓰고 반대쪽 방향을 2발짜리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한쪽에 48V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팬텀 파워가 있는 마이크를 쓸 때는 밸런스, 이거 이제 아까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밸런스다, 언밸런스다 라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은 밸런스 타입의 케이블을 꼭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콘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트랜시언트 레스폰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자석이 움직여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전자제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콘덴서를 통해서 신호를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SM58 마이크일 거고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콘덴서 마이크 SM87 마이크일 거예요. 두 마이크를 많이 쓰는데 이 두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녹음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라는 게 뭐냐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전자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가고 나가고의 그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신호 변환이 빠른 거예요. 그 대신 이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이 들어가 있고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 변환 속도가 느려요. 느린 거죠. 얘는 빨리 이루어지고 얘는 느리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약 비트가 센 음악이라든지 어떤 보컬 소리가 뭐 예민한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콘덴서 마이크를 쓰게 되는 거고요. 둔탁한 소리, 그러니까 보컬의 남성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마이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일 것 같아요. 그쵸? 반응 속도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빠져요. 이제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빨리 들어가고 빨리 빠지잖아요.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단점은 있죠. 분명히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회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이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보통 실내 공간, 콘서트 홀이라든지 그 내부 공간에서,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대부분 콘덴서 마이크를 쓰게 되는 거고요. 좀 오픈 홀, 그러니까 야외라든지 습기, 온도 이런 거에 아주 취약한 곳에, 이런 곳에는 당연히 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떨어져도 고장날 확률이 적어요. 앞에 이제 헤더만 약간 찌그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이 제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단단한 거죠.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를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게 돼요. 무선 마이크, 이런 이제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요것이 모델이 ULXD 모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 마이크를, 이런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무선 마이크를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그 숫자가 써 있는, 그러니까 글자가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베타 87C라고 써 있거든요. 베타 87C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 콘덴서 마이크의 요 87 모델을 헤더를 그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송수신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품마다 다 각각 틀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종류, 이제 무선 마이크다, 뭐 유선 마이크다, 그 종류도 분명히 나눠져 있겠지만 대부분 마이크의 핵심은 다이나믹이냐 콘덴서냐, 그게 가장 큰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 마이크도 마찬가지, 이 헤더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헤더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고를 때 그 안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이크 스펙을 이렇게 보시면 항목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은 그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이크의 항목을 잘 보시면 가장 큰 요소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프리퀀시 레스폰스하고 다이렉셔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마이크를 고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플레이트 프리퀀시 레스폰스고요. 하나는 쉐이프드 프리퀀시 레스폰스예요. 하나는 그 뭐냐면 평탄하다는 거죠. 주파수 특성이 평탄한 어떤 그래프고요. 하나는 어떤 쉐이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레스폰스를 갖고 있는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지. 어떤 마이크는 모든 주파수 범위가 플랫한 것을 필요로 할 때 쓰는 거고요. 또 어떤 마이크 같은 경우는 특성에 따라서, 악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어떤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 레스폰스를 갖고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다이렉셔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렉셔널 종류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옴니 다이렉션. 그러니까 그 방향성 자체가, 지향성 자체가 점 범위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측정용이라든지 어떤 수음용, 그러니까 현장 수음용으로 많이 쓰는 마이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니 다이렉션, 그러니까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가 이제 유니 다이렉셔널 마이크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양쪽 녹음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대표적일 텐데, 이것이 바이 다이렉셔널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옴니,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니, 마지막으로 바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지향성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유니 다이렉셔널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지향성에 대한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또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디오이드, 그러니까 심장형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지향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슈퍼카디오이드. 그러니까 카디오이드는 카디오이드인데 좀 더 지향성을 더 준 거죠. 그쵸? 한번 볼까요? 요 마이크가 요게 이제 카디오이드형 대표적인 마이크일 거고요. 그리고 요 마이크가 이제 베타 87이 슈퍼카디오이드 마이크예요. 슈퍼카디오이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포용해서 보여줄 텐데, 이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 모양 자체가 틀려요. 지향성 모양 자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한번 표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하고 뒤하고의 얘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몇 dB냐면 25dB라고 얘기를 했어요. 25dB가 얼마 정도 되는 크기냐면 2배가 6dB니까 그건 4번 한 거잖아요. 4, 6에 24니까. 그러니까는 2배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4번 했으니까 16배가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앞하고 뒤의 차이점이 1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관점에서 이게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16분의 1밖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를 어떻게 놓겠어요? 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대표적인 슈퍼카디오이드의 그 대표적인 마이크가 이거예요. SM87 마이크인데, 이 차이는 몇 dB냐면은 12dB래요. 2배가 6dB라고 했으니까 2배가 6dB니까 2 곱하기 2해서 4배 차이 나는 거죠. 앞하고 뒤하고의 차이가 4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이 앞부분이 1이라고 생각하면 이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밖에는 얘가 감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뒤가 소리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를 뒤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울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놓게 돼 있어요. 이 빈 공간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덜 잡히겠죠, 이 소리를. 그리고 내 소리만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요런 SM58 마이크는 어디요? 뒤에다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의 종류마다, 지향성에마다 여러분들이 놓는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놓는 위치가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다, 언밸런스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밸런스는 두 개의 신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똑같은 신호를 플러스 쪽으로 보내주고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줘요. 이 두 개의 신호를 같이 보내준 다음에 두 개의 신호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쇄가 되겠죠. 플러스 신호, 마이너스 신호를 같이 집어넣어주면 상쇄가 돼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노이즈만 남겠죠. 이 노이즈 성분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증폭 소자로 봤을 때는, 믹서 쪽에서 봤을 때는 푸시블 증폭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발이 3개이고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건 밸런스. 그라운드고 하나가 신호섬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건 언밸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라운드하고 하나만 있으면 언밸런스, 3개가 있으면 밸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훨씬 더 좋은 거죠. 회로적으로 우리가 노이즈를 없애주니까
음향 장비의 가장 큰 핵심은 노이즈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를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타입으로 많이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스턴스 팩터, 그러니까 얼마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뭐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프추 컬러레이션이 있어. 오프추 컬러레이션. 그 뭐냐면 이 여기서 떨어지는 것만큼에 따라서 주파수 특성이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이 있고요. 플락시머티 이펙터라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저음 영역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음 영역의 소리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그 제품, 그러니까 회사마다 어떤 스펙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 마이크는 얼만큼 거리를 두고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고를 때,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에서 용도에 따라서 다 분류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분류표가 되는 것을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표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 강의는 무엇을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언제나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